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부부에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인 아들을 낳고 딱 2년 만에 그렇게 바라던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둘째가 딸인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지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부부 그리고 조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은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가 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에게는 아들만 둘 있었기에 우리 딸은 시댁 가족들에게 예쁨을 한 몸에 받았어요. 우리 딸이 태어난 날 시아버지가 손녀딸이야 손녀딸! 덩실덩실 춤을 추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친정 부모님과 동생 내외가 우리 딸을 보기 위해 병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누구 닮았니? 김서방 닮았니?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급히 물었어요. 엄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그런 엄마의 물음에 제가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발끈하고 난리니? 엄마가 뾰루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의도가 그렇잖아. 이제는 안 그러기로 해놓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니? 난 그저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물어본 거잖니. 엄마가 남편과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제가 엄마에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남편과 제가 결혼 전 우리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친정에 갔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가 울상을 지었어요. 남편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뭐야 사진보다 더하잖아 라며 울상을 지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어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사람만 좋아 보이던데. 아빠가 엄마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몰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동생도 사실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얼굴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세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잖아.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난 얼굴 잘생기고 성격 안 좋은 사람보단 성격 좋은 이 사람이 훨씬 좋아. 그리고 이 사람 얼굴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얼마나 남자답게 생겼어. 제가 여동생을 노려봤어요. 그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에 있던 엄마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그래 부부로 살다 보면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잖니? 그래도 명색이 맞사위인데 친척들한테 인사를 어떻게 시켜? 그리고 결혼식 날 내 친구들도 다 올 텐데 내 얼굴이 뭐가 되겠냔 말이야. 넌 어떻게 된 게 너만 생각하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다시 울상을 지었어요.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남자 인물 아무 소용없다니까. 난 저 사람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배려심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며 엄마를 나무랐어요. 다 필요 없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물로 따지자면 엄마도 아빠에 비해 많이 부족하잖아. 아빠 키가 180에다 얼굴도 진짜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잖아? 근데 엄마를 봐봐. 엄마는 키도 키지만 엄마 그거 알아? 엄마 웃을 때 눈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 엄마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제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가 제게 쿠션을 날려버렸고 제가 옆으로 살짝 피해버렸어요. 딸이 돼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주 좋냐? 좋아? 왜 관리실 가서 단추구멍이라고 그냥 방송을 하지? 엄마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니까 왜 착한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저 사람 인성의 문제라고 하면 엄마 말 듣겠는데 아까 엄마도 봤잖아.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니까? 나도 웬만하면 안 그래 이거사. 근데 진짜 앵간해야지. 거기다 피부는 또 그게 뭐냐고. 엄마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 사람 입, 코 따로 자세히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됐어 이거사. 첫인상에서 이미 충격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엄마는 계속 울상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아빠는 참 못마땅해 했는데 아빠는 우리 남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렇게 얼마 우리는 상견례를 했는데 상견례장에 들어선 엄마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며 아니 누나랑 동생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누나는 누굴 닮은 건가요?
엄마가 물었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옆에 있던 아빠가 엄마를 노려봤어요. 그럼 부모님을 보며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 딸은 외가 쪽을 닮았고 우리 아들은 친가 쪽을 닮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띤 채 말했어요. 우리 사이도 외가 쪽을 닮지 하필이면 친가 쪽을 닮아서는.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했는데 아빠가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엄마가 곧 말을 멈췄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어찌 상견례가 끝나긴 했는데 엄마의 무례한 행동에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 엄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준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잠시 후 상견례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리 봐도 그 누나라는 사람은 성형수술한 것 같아.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누나랑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얼굴 형부터 다 다르잖아. 동생이 확실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거든. 형님 얼굴에 손 하나 안 댔거든. 그냥 딱 봐도 자연미인이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동생에게 버럭했지만 우리 둘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그렇게 다를 순 없지. 엄마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아니거든. 형님 애들하고 형님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제가 엄마 동생을 노려봤어요. 오늘 애들은 안 데리고 왔으니 내 눈으로 못 봤지만 난 분명히 성형했다의 한 표야. 동생은 계속해서 성형 이야기를 할 뿐이었고 그런 동생의 말에 엄마도 의심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둘의 행동에 저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사람이 인성이 중요한 거지 그까짓 얼굴이 뭐가 그래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엄마와 동생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소개하기 창피하다는 그 생각만 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와 동생의 축하를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조차 엄마와 동생은 시종일관 인상만 쓰고 있었는데요. 친척 중 누군가가 사이가 아주 듬직하네요 라고 칭찬을 하기라도 하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긴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그저 해맑게 웃어줄 뿐이었어요. 거기다 시댁 가족들도 우리 엄마를 별로 상관하지 않는 듯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동생의 남자친구를 보던 엄마가 아이고 인물이 아주 훤한 게 딱 내 스타일이네 내 스타일이야 라며 싱글벙글했어요. 동생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부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아빠는 그런 제부를 왠지 모르게 못마땅해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엄마가 아니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은 건가? 아주 반질반질한 게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지게 생겼네. 모름지기 남자나 여자나 피부가 좋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피부도 부지런한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거지. 게으른 사람들은 피부 관리 이런 거 엄두도 못 낸다니까. 라며 엄마가 우리 남편을 곁눈질로 살짝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남자는 뭐니 해도 남자다운 게 제일 좋은 거지. 우리 마사이처럼 듬직한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는 제부를 보더니 근데 자네 혹시 얼굴에 여자들이 바르는 그런 화장품 바른 건가? 아까부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던데. 입술도 그런 것 같고. 아빠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다들 조금씩 합니다. 그것도 다 자기 관리거든요. 그래야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사실 회사에서도 얼굴 잘생긴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요. 제부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아빠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제부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다만 엄마만이 그렇고 말고 요즘은 남자들도 관리해야 하거든. TV 나오는 연예인들만 봐도 요즘 화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화장하고 다니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난 누가 뭐래도 꽃미남 우리 둘째 사이가 제일로 좋다. 라며 싱글벙글 할 뿐이었어요. 얼마 뒤 동생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때에도 제부는 정말 화려했어요. 신부인 동생보다 제부가 더 돋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부를 아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 와중에 우리 엄마는 친척들에게 우리 둘째 사이가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죠? 내가 한이 풀렸다니까요. 라는 말을 하며 이리저리 자랑하러 다니기 바빴어요. 엄마는 제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듯 제부만 보면 항상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 각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친정에 큰일이 생겼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빠 말로는 어느 날부터 엄마가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몸이 많이 부어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거기다 속도 메스껍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찾아간 큰 병원에서는 엄마의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정밀 검사를 했다는데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큰딸, 이를 어쩌면 좋으냐? 라며 울먹이셨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근데 아빠 지금 울어? 네 엄마 말이다. 신장이 많이 안 좋은데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니? 뭐? 그동안 엄마 몸이 이상하다고 하던 게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그렇다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아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 뒤 가족 모두가 친정에 모였고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니들 엄마가 신장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아빠가 말을 하던 순간 제부가 그런 아빠의 말을 싹둑 자르며 우리는 아직 애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처형은 이미 애도 둘이나 있고 하니 처형이 검사 받으면 되겠네요. 라며 제부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연히 검사 받을 겁니다. 엄마가 아픈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제가 말했고 제부와 제 대화를 듣던 동생이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남편이 장인어른,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큰 수술할 때도 혈액형이 같아야 한다거나 그런 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장인어른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은 평소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이식 제가 하겠습니다. 장인어른도 알다시피 제가 건강 하나는 타고나지 않았습니까? 군대도 해병대 나왔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제가 안 돼! 당신이 그걸 왜 해? 내가 딸인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라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우리 아빠가 남편을 바라보며 자네 정말 그래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그걸 왜 해줘야 하는 거냐고. 됐어, 내가 할 거야. 라며 제가 흥분한 채 다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우리 둘째 사이는 절대 이식 같은 거 못 해주겠다는 말이고. 아빠가 제부를 다시 보며 물었어요. 저요? 저는 절대 못하죠. 저도 평소에 건강이 안 좋아서 맨날 비실비실 되는걸요. 그리고 엄연히 친자식이 있는데 사이가 해주는 것도 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형이 이식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 제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일세 우리 마사이 말대로 우리 큰딸이 평소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니 우리 마사이에게 부탁해도 되겠나? 라며 아빠가 우리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보다 제 신장이 더 건강해서 확률도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남편이 다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해도 내가 해. 그러니까 내가 검사 받을 거야.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지만 아빠는 다시 한번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알다시피 이게 보통 일인가? 사실 우리 마사이가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미안한 일 아니겠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그런 고마운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네만. 내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마사이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둘째 니들은 거기에 동의를 좀 해줘야겠다. 괜찮겠는가? 라며 아빠가 제부와 동생을 바라봤어요. 네, 뭐 전 형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형님에게 재산을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제부가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 우리 마사이가 수술만 해준다면 마사이에게 그렇게 재산을 주겠네. 아빠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장인 장모님 재산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셔도 됩니다. 남편이 당황한 채 말했어요. 아닐세.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네. 내가 다시 한번 물을 건데 이번엔 녹음도 다 할 예정이네. 둘째네는 재산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아빠가 다시 물었고. 네, 저희는 장인 장모님 재산 안 받겠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보통 수술입니까? 우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라며 제부가 말했는데 그런 제부의 말을 듣던 아빠의 표정은 뭐라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이식을 왜 한다고 난리야. 내가 하면 된다니까. 당신 임신하고 우리 아들이랑 딸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어했어. 그런데 그런 당신이 무슨 이식을 해. 난 진짜 건강하니까 내가 해도 돼. 당신 나 몰라? 귀신 잡는 해병대인 거? 그리고 장모님도 내 어머니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얘긴 그만하자. 라고 말했는데 평소에는 자상하기만 하던 남편이 정말 냉정한 목소리로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 뒤 저는 하루하루가 심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큰딸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아빠가 뜬금없이 말했어요. 조금 전에 바깥 사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구나. 사돈, 어제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안사돈한테 신장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 마음 다 같다고 우리 부부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선 안사돈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했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때 저희도 찾아뵐게요.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는 우리 아들에게 이식받을 생각에 안사돈이 그렇게 눈물만 흘린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맘 편히 수술 잘 받으시라고요. 라는 말을 하더구나.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니들 오늘 저녁 집으로 넘어오거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친정에 갔는데 동생 부부도 와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앉혀놓고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이 상가 우리 마사이한테 넘길 생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닐세.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네. 아빠가 남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지금쯤 상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걸세.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면 이 아파트도 마사이에게 다 줄 생각이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네가 수술받고 내 재산 받던지. 아빠가 제부를 바라봤어요. 네? 아닙니다. 당연히 형님한테 주셔야죠. 순간 제부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 뒤 아빠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 남편에게 상가를 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뒤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수술실로 들어갈 예정이었고 그때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불렀는데 제부가 수술을 못한다며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며 이해가 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래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부의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은 본인이 수술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빠가 수술 전에 재산을 조금씩 정리하신 것 같았는데 혹여나 수술이 잘못돼서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신다면 믿을 사람이 우리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이도 자식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자네한테 이 위험한 수술을 시키겠는가. 나 아직 건강하니 걱정 말게나. 물론 의학이 발달했지만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는가?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자네가 잘 좀 보살펴주게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아빠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런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이 장인어른! 이라며 소리내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엄마 아빠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문안을 온 제부가 장인어른 저 서운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수술을 장인어른이 하실 거였으면서 상관을 왜 형님한테 넘기신 겁니까? 라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가족은 말일세 가장 힘든 시간에 손을 잡아주는 게 진정한 가족일세. 근데 우리 마사이가 그러지 않았겠나? 지금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닐 텐데 라며 아빠가 제부를 노려봤어요. 아빠의 말에 제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부모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우리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하네.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뒤에는 거의 떠받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동생 부부는 그 뒤 얼굴도 잘 비추지 않고 있는데 얼핏 동생에게 듣기로는 아빠가 우리 남편에게 상가 준 것 때문에 제부가 삐쳤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상가를 넘긴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네요. 현재 상가 시세를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다시 한번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 와중에 상가 시세를 확인해보다니요.
요즘 우리 부모님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엄마는 맞사이가 집에 온다고 하는 날이면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기신답니다. 엄마는 입만 열었다 하면 내가 인생 헛살았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다니 라며 한탄하곤 하신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시댁 가족들과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